본능적으로 이제 나는 좀 밀리겠구나. 왜 나만 인생이 안 풀리죠?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고 왜 나는 안 되죠? 이런 방법이 있지 하면 되잖아. 아침에 특히나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당장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항상 저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한 것처럼 느끼는구나. 망했다고 느낄 수 있지.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죠. 특히나 프리랜서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우린 개인 사업자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어쩌다 보니 지금 1년째 백수거든요. 이번에 들어가겠지 했는데 엎어진 프로그램이 3개가 있었고 섭외도 하고 막 그쪽 관련된 일을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무산되면서 뭐 하나 성과 나오는 건 없고 내가 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구나, 쉽지 않은 상황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럴 때쯤에 메일이 왔어요. 무슨 메일이었냐면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힘드실 때, 불안하실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세요? 나는 극복한 적이 없어. 내 주변 사람들은 모든 안정을 찾고 저 멀리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는데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불안한 건 불안한 건데 그래도 내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진부함의 끝인데 운동이에요. 사실 그래요. 제가 뭐 운동을 얘기하기에는 뭐 지금도 이게 뭐 어깨가 이게 둥글고 방송 작가 시작하고 10kg가 넘게 찐 상태고 그 상태에서 살을 빼지 못하고 항상 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운동을 해서 막 몸이 좋아지고 막 몸매가 날씬해지고 막 체력이 진짜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는 한데 야 이쯤 되면 운동해야지. 바쁘냐? 그럼 걷기라도 하자. 이 생각을 한 게 벌써 10년이 돼 가더라고요. 저 그전까지는 운동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한 방송 일 시작하고 한 5, 6년?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운동을 시작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 두뇌가 타고나기를 하고 살 수 있는 최대치까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리가 과부하되어 있는 느낌? 계속 얘가 CPU가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성능 좋은 컴퓨터도 아닌데 이게 계속 2시간 4시간 1년 360을 돌리고 있으니 애가 맛이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운동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평생 안 해봤으니 가도 재미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막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등록해놓고 안 나가고 막 계속 이랬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 등록했어요. 저 무슨 유행하는 운동 다 해봤거든요. 헬스는 기본적으로 하고 PT, 필라테스, 요가, 수영, 크로스핏, 아이스하키, 풋살, 서핑, 또 뭐 해봤지? 뭐 러닝, 등산, 걷기. 배드민턴, 테니스, 뭐 줄넘기 했던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진짜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제가 별별 거 다 했더라고요. 일주일에 뭐 5일씩 6일씩 나가서 헬스장 가서 막 근력하고 막 무게 치시고 막 러닝 막 1시간씩 뛰세요. 이 뜻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운동이라는 옵션을 꺼두지만 않으면 되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바쁠 때는 뭐 한 달씩 운동 못 할 때도 있지만 저녁 먹고 산책하고 올까? 유행한다니까 뭐 가볍게 슬로우 조깅 한번 해볼까? 뭐 배워볼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뭔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할 때 머리를 계속 쓰다 보니까 운동을 하러 가게 되면 핸드폰을 좀 덜 보게 되고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머리가 좀 개운해지는 느낌? 그때만큼은 좀 머리가 촥 비워지면서 잠깐 자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 그 운동 갔다 오기 그 전과 후를 기점으로 하루가 2번 나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느낌이 되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매번 헬스장에 돈 갖다 바치고 안 나가고 기부천사를 하다가 이 시도를 몇 년을 했더니 운동해야지라는 옵션을 점점 이렇게 두고 실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러면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마트 가요. 다이소 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걸으면서 아이 쇼핑하면서 걷고 시장 가서 구경하면서 걷고 이렇게 걷기 운동이라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고 운동이 기분 좋네, 움직이는 행위가 내 기분 좋게 해주네, 저거 재밌겠다, 저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제가 이 방송 작가가 되면서 생긴 취미가 있는데 그게 여행이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저는 여행을 잘 안 갔어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부모님이 같이 가느니 어떻느냐가 아이의 여행에 대한 인식, 경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듯이 저희 부모님은 IMF 직격탄을 맞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 집을 건사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2분 다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행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여름 휴가가 있긴 있었지만 기간도 굉장히 짧고 사실 그 시간에는 뭐 근교에 어디 놀러 갔다 오는 정도? 우리는 이제 직장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 자식까지 키우면서 막 집안 건사를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여행 가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여행이란 경험치가 저한테 거의 없었어요. 전무했어요. 수학여행이 다였지. 그러다가 방송 작가가 되고 이게 보니까 방송 작가들 여행을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진짜 프로그램 하고 다음 프로그램 전까지 일주일도 안 남는 되게 짧은 텀이 생겨도 여행 가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결방돼서 일주일 쉴 수 있게 되면은 여행 가고 근데 그게 해외를 가기도 하지만 국내를 가기도 하고 뭐 당일치기 여행 가기도 하고 다들 여행을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행이 너무 좋대요. 좋은가?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제가 27살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혼자서. 대만을 갔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길거리에 간판 하나도 못 읽고 주변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낯선 공간에 나를 갖다 놓는다는 행위를 제대로 해본 게 27살 때가 처음인 거죠. 근데 이 행위를 해보니까 내가 항상 갇혀있던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공간에 간다는 게 나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는구나. 그게 느껴진 거예요. 여행 가서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걸어 다니고, 남들 다 간다는 관광지 구경하고, 특별히 어쩌고 뭐 의미 있는 여행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갔다가 돌아오면, 나 다음엔 또 어디 가지? 그걸 원동력으로 또 열심히 살게 되고, 코로나 전까지 국내든 해외든 혼자 가든 누군가 같이 가든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저한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또 이 얘기 들으시면 되게 그러면 해외를 꼭 가야 되는 거냐. 아까 운동과 똑같은 얘기인데 여행도 굳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되게 잘게 쪼개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도 몇 불로 벗어나서 다른 데를 갔으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뭐 주택 밀집 지역, 다른 시장, 지하철역도 다른 입구로 나와서 걸어가다 보면은 내가 처음 보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여행 갔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인가를 좀 벗어나고 싶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당장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항상 저를 이렇게 낯선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안 타던 노선 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동네 걸어보고 여긴 이렇구나, 여기 식당 이런 거 있구나, 여기 카페 이런 데 있구나, 먹어보고 집으로 가자 해서 뭐 반나절만 하고 돌아오는 여행, 차를 쓸 수 있으면 안 가본 지역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거,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살짝만 틀었더니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보이는구나, 인간의 삶은 되게 다양하구나, 이거를 여행으로 간접 경험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얘기는 프리랜서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내용인데 저도 프리랜서 15년을 살았잖아요. 특히나 방송국 같은 경우는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고 밤샘 하고 아침에 기절하는 이 루틴이 너무 자연스럽게 업계에 자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거를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 하니까 난 원래 야행성이니까 이게 잘 맞아 하고 살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즌쯤인가? 집에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낮인지 밤인지 막 아침인지 이게 오늘 며칠인지 이게 모르겠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한거 없이 힘들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 감정이 들더라고요. 왜 허무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하루에 뭐랄까 규칙이 없더라고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포인트를 정해놓은 게 없다라는 게 어느 순간 인지가 됐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이 쌓이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오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되죠. 학교 졸업한 이후부터는 십몇 년을 그렇게 뒤집어서 살았는데 사람이 될 리가 없죠. 심지어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전화 영어를 시작했어요. 제가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 영어 광고가 매번 나왔거든요. 근데 항상 흘려듣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전화 영어가 제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지. 전화 영어를 하면 되잖아 아침에. 그래가지고 바로 레벨 테스트 받고
오전 7시 전화 영어를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에 5일 수업하는 거였는데 아무리 늦잠을 자고 싶어도 오전 7시엔 선생님이 전화를 할 거기 때문에 6시 55분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 초반에 루틴이 더 엉망진창 됐었거든요. 왜냐면 아침 6시 55분에 일어나서 7시에 전화 영어하고 그리고 다시 자가지고 다시 뭐 9시 10시에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뭐 아침 일찍 일어나기 하나도 의미가 없는 삶을 살긴 살았는데 그래도 딱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라고 강제적으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느낌이 좀 덜 들더라고요. 진짜 나는 쓰레기 같고 내가 진짜 내 인생 어디 갈지 모르고 이 생각이 들다가도 아 근데 7시 수업 들으려면 지금 자야 돼. 지금 자야 4시간 잘 수 있어. 수업 취소 안 되나? 돈 낸 게 아까우니까 해야 돼. 이러고선 자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밤에 땅굴을 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해지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야 되는 시간이 생기고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이 기준점이 잡혀버리니까 제가 그걸 기준으로 좀 하루를 좀 나눠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 나머지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보냈을지언정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화 영어 했어. 나 근데 할 일 했지. 그게 주는 그 자존감이 이게 자존감이 맞나 싶긴 한데 괜히 좀 뿌듯하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있네. 내 삶에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네. 인지가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화 영어 한 지 한 3, 4년 됐거든요. 횟수로 4년 된 것 같다. 7시 수업을 하다가 작년 말에 6시 수업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5시 50분에 일어나서 6시 수업을 듣거든요. 황금 연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홀리데이 시즌에는 한 2주씩 수업을 쉬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에 난 자유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죠. 처음에 며칠은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잖아요. 묘하게 알 수 없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더러워요. 왜냐면 난 항상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전화 영어를 한다라는 나의 루틴이 있었는데 내가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알람도 꺼버리고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로 옛날의 나의 그 감정이 돌아오더라고요. 약간 제가 그런 강제성이 필요한 인간이고 약간 좀 그 강제성이 좀 잘 맞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그렇게 사는 것도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근데 뭔가 묘하게 내 하루가 좀 공허한 프리랜서 분들 내 삶의 주체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일 들어오고 남들이 시키는 일만 쳐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가서 나를 위한 게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보시는 거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만의 루틴을 삼아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보는 거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면 한 것 같아요. 굳이 뭐 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 때문에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오전 9시에 일어나겠어. 이것도 괜찮아요. 규칙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느냐. 요걸 잡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일어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한 10분 앉아있다가 다시 자도 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전 7시는 일어나. 그게 나의 규칙이야. 이거를 잡아놓는 거? 그게 되게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꾼다고 좀 이상한가? 하여튼 삶에 좀 작지만 쌓이면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뻔한 얘기가 진짜 와닿기 시작하면 정말 나이 든 거고 꼰대 든 거라고 하는데 좀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요 일기 쓰는 거. 저는 지금 플래너를 3개를 쓰거든요. 이거는 왜 시작했냐면은 감사일기 쓰는 거는 한 3년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노션에다가 이게 적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이게 습관처럼 좀 쓰고 특히나 이게 타이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마음에 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제일 컸어. 노션의 한 페이지에 3년치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버벅대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 워낙 텍스트가 많으니까. 나는 살다가 노션이 쓰다가 날아가는 거 처음 봤어. 아, 이거 좀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냥 이 손글씨 쓰는 걸로 바꿨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정, 월별, 위클리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일정 적어놓는 그런 거고요. 소희님이 아침 저널에 대한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그 많은 감정과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를 통제하지 말고 막 적어 놓으면 머릿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아침에 내 감정을 좀 약간 잘 정돈하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여드릴 만한 내용이 없네? 제가 좀 글씨가 되게 초딩 같아요. 지렁이 기어가듯이 글씨를 써가지고 이게 손글씨 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손글씨를 쓰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손으로 적는 행위가 머릿속에 더 각인이 잘 되고 좀 정리가 더 잘 된다고 해야 되나? 타이핑으로 칠 때랑 또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침이랑 밤 두 번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저널을 기록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시작한 건데 제가 또 유튜브 중독자라 백희성 작가님 이 최근에 나오신 컨텐츠들을 좀 봤거든요. 받아 적는 거는 그냥 기록인 거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에 질문을 달아놓는 게 진정한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시도 중인데 이런 거 써요. 나는 진짜 망했는가. 최근에 저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란 말이죠. 나 진짜 망했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이제 곧 40대가 될 텐데 왜 나만 그대로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사가지고 큰 큐를 써놓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이 지금 떠오를 때마다 그냥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망했는지를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막 적고 있어요. 어느 날은 열심히 뛰어가는데 내 앞에서 버스가 지나가서 인생 망한 것 같고 청소하다가 계단에 여기 눈 위 여기 부딪혀가지고 여기 멍들어서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프로그램 기획이 엎어졌다고 또 연락을 받아서 망한 것 같고 이게 머릿속에 그냥 떠다닐 때는 뭔가 뭉뚱그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그냥 나쁘기만 한 그 에너지체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생각났을 때 적잖아요. 이게 보면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한 것처럼 느끼는구나. 망했다고 느낄 수 있지? 에이, 뭐 이런 거 같고. 부정적인 감정을 좀 덜 오래 끌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질문도 있고, 사람들은 왜 방송 작가를 찾지 않을까? 구인 구직 사이트 가가지고 이거 보다 보면은 PT 채용은 되게 많은데 작가 채용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인식을 하는가? 그러면 작가가 하는 일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건가? 진짜 그래? 우리 직업이 대체가 가능한 직업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적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뭐 적다 보면 뭔가 또 나오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을 때가 제일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끌어서 갖고 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구체화시킨다라는 거? 실체화시키는 그 자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감사일기까지 펴도 아직 꼴랑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해봐야지만 이거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뭐 하다 못해 일기다 욕이라도 써서 기분 좋아요. 나이 들수록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이런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되게 짜치게 느껴지고 내가 되게 볼품없는 사람 된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할 때가 많은데 또 이게 또 내 마음에 쌓여만 있다 보면 이게 또 독이 돼서 또 스트레스가 되고 나를 더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일기에다가 배설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진짜 온갖 쌍욕 다 쓰고 진짜 거지 같은 세상 막 이러면서 욕 다 하고 나는 누구누구 생일 챙겨줬는데 누구누구는 나한테 연락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 나이 먹고 유치하게 써놓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여기다가 적어놓고 얘랑 나랑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누군가하고 뒷담화하는 느낌도 들고 좀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하니까 친구랑 막 떠들어가지고 마음에 갖고 있던 것들 다 싹 풀렸을 때 그때 느낌과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이제는 좀 나이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좀 약간 민구스러워라고 느끼는 어른들한테는 진짜 요 일기 하나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이 저널들 진짜 쓰는 거 추천드려요. 좀 막간은 장하지만 이거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저희 조카가 저를 생각하면서 그려준 그림이라고 선물을 줘가지고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이거든요. 앞에 애기들은 다 그냥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구나 나중에 볼 영상 이게 해도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꼭 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나라에서 20살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은 상담을 받게 나라에서 의무화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상담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은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상담도 받고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상담받는다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상담받으러 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눈들이 있었고 사방에서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 것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디 가서 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말하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가족의 또 삶이 있고 또 그들의 험난함이 있기 때문에 좀 매번 털어놓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 영상을 보면 작가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대충 10년차 넘어가서 한 13년차 사이가 좀 약간 분기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때 좋은 팀을 만나든 아니면은 뭐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 잘 되든 이 시기에 좀 약간 좀 형성을 잘 해놓으면 연차가 더 들고 나이가 더 들어도 이 일을 계속 받고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 시기에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으면 나한테 제안 온 일들이 급격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워커홀릭이었고 작가로서 좀 자리를 잡고 싶고 어떻게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진짜 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시기쯤에 일 많이 하시는 유명한 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운이 안 따라줬고 내 능력이 딸렸고 성에 차게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놓고 보면 성에 차게 일이 풀린 사람 없을걸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절박하게
나 이 시기에 반드시 뭘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나는 정말 이 정도면이라고 되게 낮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준은 내가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이 업계가 해줄 수 있는 베네핏에 비해서 내가 내 가치를 너무 높게 보고 과하게 높은 목표를 잡았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본능적으로 이제 나는 좀 밀리겠구나. 제가 얼마나 많은 작가를 만났겠어요. 그럼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유명한 팀에 들어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루트를 뚫어가지고 뭐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이 커리어에 골몰돼 있으면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이게 잘 된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 친구들이 잘 된 거, 내 동료,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하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면의 찌질함이 극에 달한 시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찌질함에 극치였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을 못할 정도로 정말 제 내면이 정말 최악으로 찌질했는데, 그때 방송 작가 친구가 상하면 괜찮은 심리상담 센터가 있다더라. 너 왠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서 가봐 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뭔가 말은 안 하고 좀 되게 후져 보이고 뭔가 화가 나 있고 항상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상담을 갔는데 저는 뭐 상담을 가면 얼마나 다르겠어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첫날 가서 우느라고 말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도 안 하고 예, 얘기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순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그 돈이 얼만데 그냥 엉엉 우는 걸로 그냥 돈 다 쓰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뭐냐 왠지 다음에 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 병원에서 뭐 딱히 뭐 다음 예약 잡아드릴까요 이런 말도 안 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일주일 뒤에 와야 돼요, 2주일 뒤에 와야 돼요 물어봐가지고 꾸준히 나갔어요. 그때 뭐 프로그램 할 때는 뭐 출근 전에 갔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그때 저 본가 사는데 본가에서 상암까지 차로 1시간 반 걸려거든요. 차로 운전해가지고 가서 상담받고 그랬어요. 진짜 그게 가서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없는데 그냥 누가 내 얘기 들어주고 있고 내 내면의 치졸한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구나. 그게 사람 마음을 진짜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상담 받으러 가고, 왜 선진국 뭐 캐나다나 이런 데 성인 되면 다 상담 받고 이런 데잖아요. 맞구나. 역시 선진국은 걔는 선진국이 아니요. 이게 좀 더 보편화된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몇 달 다녔고 지금은 안 간 지 몇 년 되긴 했는데, 이제 제가 어쨌든 내년 되면은 앞자리가 바뀌고 이런 불안함이 쎄하게 올라오니까 한 번 더 상담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선배 언니가 예술인 협회에 가입돼 있으면 예술인 협회에서 이렇게 상담 지원해 주는 거 있다더라. 이거 작가들 한 번씩 더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거다, 가야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상담 일정을 잡아봐야지 이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런 거 받을 거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생각보다 가면 내가 몰랐던 나, 진짜 내면에 저 구석에 숨겨져 있던 내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닐 줄 알았어. 왜 나만 인생이 안 풀리죠?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고 왜 나는 안 되죠? 세상에 대한 화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저는 그냥 후지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점점 저는 이렇게 후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몰랐던 나를 아는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봐가지고 상담도 진짜 추천드려요. 다른 건 다 안 하셔도 되는데 뭔가 하나 해볼 마음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집 근처에서 가깝고 믿을 만한 센터 가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제 나름대로 제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본능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이게 다 완벽하게 제 삶에 들어와 있진 않고요. 저도 말은 이렇게 했어도 막 운동도 한 달씩 안 할 때도 있고, 전화 영어도 안 해버리고 그냥 늦잠 잘 때도 있고, 일기도 며칠씩 안 쓸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 나한테 이러이러한 옵션이 있어, 내 마음을 달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내 옵션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거, 그거만으로도 되게 인간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내 맘 같지 않고 내 마음도 내 맘 같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낫더라, 잠깐 5분에도 기분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좀 덜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죠. 특히나 프리랜서들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우린 개인 사업자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